안녕하세요. 오늘 해설에서는 정말 중요하지만 종종 놓치기 쉬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건설 현장의 진정한 생명줄이자 감리원분들의 가장 강력한 방패인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입니다. 이게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거든요. 현장 안전부터 갑작스런 여건 변동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그리고 우리 감리원들을 지켜주는 법적 보호 장치까지 이 전체 사이클을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현장의 아주 펴절인 현실부터 짚고 넘어가죠. 무거운 타이어 롤러 후방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이 뒤쪽에는 무려 1에서 3m에 달하는 완벽한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말 그대로 운전자가 뒤에 있는 작업자를 물리적으로 아예 볼 수가 없는 구조적인 한계인 거죠. 사고가 났을 때 그저 작업자들의 부주의 탓만 할 게 아니라 왜 시스템을 먼저 들여다봐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통계를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단 2년 만에 경북 지역에서만 무려 96명의 노동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고요. 이 중 70%가 건설업과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말 충격적인 건 안양에서 발생했던 롤러 압사 사고인데요. 퇴근 시간 이후라 공사 중지를 신고해놓고도 정작 신호수조차 없이 작업을 강행하다 벌어진 비극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안전조치들이 방치됐을 때 어떤 참혹한 결과가 오는지 보여주는 씁쓸한 현실이죠. 자, 그럼 이런 비극을 도대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따라갈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현장의 위협과 법적 방패를 살펴보고 이어서 계획의 수립과 승인 과정, 현장 여건 변동 시의 업데이트, 엄격한 이행 확인 절차,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감리원의 권한과 법적 보호까지 쭉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션입니다. 위협과 법적 방패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아스팔트 위에서 발생한 정말 안타까운 사고 현장입니다. 사실 이건 단순한 운전 미숙이나 조작 실수가 아니에요. 제대로 된 안전관리 계획도 없었고 신호수도 안 배치했고 위험성 평가마저 쏙 빠져버린 전형적인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한마디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라는 뜻이죠. 현장을 지키는 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섹션,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첫 단추죠. 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입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둥이 바로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입니다. 여러분,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무조건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예요. 현장에서 흙을 단 한 삽이라도 파내기 전에 시공자는 반드시 이 종합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세워서 발주자나 인허가 기관의 깐깐한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공사 규모나 특성에 맞춰서 안전 마스터 플랜을 짜는 거죠. 이 승인 도장 없이는 현장의 시계는 단 1초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안전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까요? 아주 촘촘한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시공사가 계획을 제출하면 국토안전관리원 같은 전문기관이 진짜 현미경 들여다보듯 엄격하게 검토를 시작하죠. 그러고 나서 적정, 조건부 적정 혹은 부적정 이렇게 딱 떨어지게 판정을 내립니다. 빈틈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 철저한 필터링 과정인 셈이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싹 걸러내는 가장 든든한 1차 방어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계획서 그냥 흔한 서류 뭉치가 아닙니다. 가설 구조물이 구조적으로 튼튼한지 확인하는 내용부터 아주 고도화된 상세 도면까지 몽땅 다 들어가 있어야 하거든요. 작업자들이 현장에서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눈대중으로 일하는 상황 자체를 아예 원천 봉쇄해버리는 겁니다. 하중이 얼마나 걸리는지 계산하는 것부터 자재규격 하나하나까지 모든 작업은 오직 이 철저하게 계산된 도면 위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니까요. 자,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죠. 여건 변동과 업데이트입니다. 꼭 명심하셔야 할 게 안전관리계획서는 결제받고 캐비넷에 처박아두는 서류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현장이란 게 뭡니까? 매일매일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튀어나오는 곳이잖아요. 아무리 초기 설계에 잘 맞춰서 최초 승인을 받았더라도 막상 현장 상황이나 시공 방법이 조금이라도 달라진다면 그 즉시 변경 계획서를 새로 써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밟았던 그 까다로운 제출과 재승인 과정을 똑같이 다시 거쳐야 해요. 이렇게 현장의 호흡에 맞춰서 계속 숨쉬고 업데이트되어야만 진짜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볼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는 아주 강력한 권리를 현장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설구조물이 무너질 것 같다거나 하는 산업재해 위험이 딱 감지됐다? 그럼 주저할 필요 없이 전문가 의견을 덧붙여서 발주자에게 당당하게 설계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데도 어떻게든 땜질하면서 버티라는 게 아니에요. 구조 자체를 아예 뜯어 고칠 수 있도록 보장된 현장의 아주 막강한 권리입니다. 네 번째 섹션입니다. 계획을 세웠으니 제대로 지키는지 확실히 봐야겠죠? 엄격한 이행 확인 단계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감리원분들의 어깨가 정말 무거워집니다. 단순히 책상에 앉아서 서류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현장의 맥박을 짚어야 하거든요. 매일 공정별로 안전점검은 잘하고 있는지, 소중한 안전관리비가 엉뚱한 데 새지 않고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눈에 불을 켜고 따져봐야 합니다. 게다가 안전회의도 챙겨야 하고 작업자들 모아놓고 하는 안전교육이나 위험성 평가가 그냥 겉핥기식으로 끝나는 건 아닌지 현장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단속하는 진짜 경찰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바로 3일 이내라는 규정인데요. 시공사가 낸 서류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감리원은 정확히 3일 안에 서면으로 보완이나 시정을 딱 지시해야 합니다. 문제 있는 걸 보고도 그냥 넘어가거나 차일피일 미루지 못하게 아예 법으로 못을 쾅 박아둔 거죠. 왜냐고요? 현장에서는 이 즉각적인 피드백과 빠른 조치가 곧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의 기본이니까요. 이제 대망의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감리원의 권한과 보호장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사고가 우려될 때 책임감리원은 공사중지 명령 조치를 확행해야 한다. 자, 이 문구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법에서는 감리원한테 상황 봐서 권고하세요 라고 부드럽게 말하지 않습니다. 확행! 아주 단호하게 실행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죠. 타협의 여지 일절 없습니다. 이건 감리원이 그저 현장을 지켜보는 방관자가 아니라 직접 나서서 작업자들을 살려내는 아주 능동적인 수호자라고 선언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막상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면 어떻겠습니까? 시공사에서는 당장 일정 늦어진다고 압박하고 눈총을 엄청 주겠죠. 그래서 우리 법 제40조가 아주 완벽한 방패를 쥐어줍니다. 공사가 지연되는 거에 대해 감리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면제해주고 어떤 형태의 불이익도 절대 주지 못하게 법으로 딱 막아놨습니다. 심지어 지연된 기간만큼 감리 용역 기간도 늘려주고 그만큼의 추가 감리비까지 확실하게 챙겨줍니다. 감리원이 주변 눈치 안 보고 오직 안전이라는 원칙 하나만 믿고 소신껏 칼을 뽑을 수 있게 만들어준 절대적인 보호막인 거죠.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 안전관리 계획서는 어떤 대접을 받고 있나요? 그저 관공서 제출용으로 영혼 없이 만든 서류뭉치인가요? 아니면 정말 든든하게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현장을 살려내는 역동적인 생명줄로 작동하고 있나요? 진정한 현장 안전은 우리가 이 계획서가 가진 무게를 제대로 이해하고 감리원분들이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원칙을 집행할 수 있도록 힘을 팍팍 실어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